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교육 수학 강사 윤지용입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겨울방학 설명회를 한다는 시간이 좀 안 났어요. 조금 먼 얘기라고 느껴졌는데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겨울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설명회 오늘 해도 되겠다 싶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쯤에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올해의 고민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작년의 고민과 올해의 고민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지금 1년간 분명히 생활을 했고 작년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지 하는 그 기준치가 사실은 좀 높았다는 거. 요거에 대해 공감하시는 학부모님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2학년 때 이걸 올릴 수 있을 건가?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능은 잘 볼 건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기의 고민은 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이들이 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건 이제 아이가 할 일이고, 그럼 학부모님들이 해주실 일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력자를 잘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조력자를 붙여주는 건데, 그럼 그 조력자의 역할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이제 주제인데요. 조력자 역할은 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아이들한테. 사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잘 안 되죠, 사실 요새 아이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계속 옆에서. 그게 조력자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갔을 때 내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성공이라는 건 결국 내신 1등급 받고 수능 만점까지. 저는 수학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수학은 사실 내신 1등급 정도면 괜찮고요. 그리고 수능은 100점을 받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정한 로드맵대로 갔을 때 그 성공을 내가 할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결국 동기부여랑 방향성. 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조력자의 역할이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그 조력자를 잘 찾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저는 제가 그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제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좀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제 설명 잘 들어주시고, 윤지용이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요 시기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역시 두 가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시간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 표 하나 띄워볼게요. 이게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니까 21개의 빈칸이 나와요. 사실 모든 건 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내내 전교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과거 전교 1등이었던 사람의 이제 계획 세우기 소소한 팁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시간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이 일단 확보가 돼야지 아이들이 뭐라도 하니까, 저는 소위 이 시기쯤 됐을 때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테트리스를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여기에 이제 학원을 채우는 게 이제 테트리스라고 보면은 결국 그 게임에도 룰이 있지 않습니까? 꽉 차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트리스를 할 때도 분명히 우리는 룰을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룰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요 21개 중에 학원 몇 개 채워야 되는가, 사실 요거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끝내면 안 돼.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 그 수업에 대한 복습이 따라와야 되고 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복습은 잘 안 해요, 사실. 이걸 시키는 게 제 역할이긴 한데 복습을 안 해요. 하지만 과제는 그래도 꾸역꾸역 하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수업 하나 4시간 수업이면 과제 수행하는데 길어야 4, 5시간. 그 안에 안 끝나면 그 수업은 아이한테 높은 레벨인 거예요, 사실. 과제를 하는데 수업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은 2달 못 버팁니다, 사실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1월, 2월 2달을 가야 되니까, 만약에 첫 주를 해봤는데 너무 밀린다. 그러면 요거 조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만 한다고 그랬을 때 수업당 2칸이 필요합니다. 여기 수업 들었으면 여기 그 과제를 하는. 근데 저는 복습까지 시킬 거거든요. 그럼 복습은 한 칸까지는 필요 없고요. 저는 항상 4시간 정도 그래도 수업 들었으면, 야, 니네 2시간 정도는 복습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4시간을 배웠으니까 제가 4시간 동안 떠든 얘기면 그래 2시간은 복습을 해야 그게 자기 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당 한 2.5개. 그러면은 사실 요 21개 중에 학원은 7개에서 10개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
주장인데, 근데 제가 죄송스러운 게 제 시간표를 보면은 요렇게 4개가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금 저녁이 저희 정규 수원 수업이고 오전에 수트 특강까지가 사실 제가 필수로 하니까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이제 5개까지 하고 싶지만 1월 달에는 4개. 2월 가면 이제 미적분으로 가면 5개가 되는데, 미적분은 과제나 복습의 난이도를 좀 낮춰서 그냥 한번 공부하는 데 의의를 두긴 할 거예요. 아이들 결국 공부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4개라고 보면은 최대한 6개 정도까지 학원을 더 채우는 건데, 여기에 제가 사실 빼뜨린 건 있어요. 사실은 요 뒤에를 제가 빼뜨렸습니다. 요 뒤에는 뭐냐면 이제 심야 시간이에요. 10시부터 12시 혹은 1시까지. 어, 저는 한 6시간 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1시부터 7시까지. 1시부터 7시까지 자면은 그래도 사이클이 돌아요. 아이들이 버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래서 이 뒤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공부 시간을 14시간 잡거든요. 그래서 특히 요 고1에서 고2 넘어가는 시기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가장 공부를 많이 했던 시기 중에 하나인데, 2달 동안에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만약에 2달을 하면요, 이 친구는 뭘 해도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시키는 게, 아이가 수행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럼 14시간 사실 어떻게 가능하냐면 464입니다. 464. 오전 4시간, 오후 6시간, 그리고 저녁 4시간. 저는 거기에 플러스 1, 플러스 1까지 해서 최대한 16시간, 17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주의인데,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을 짜줄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항상 뭐 그냥 아이들은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 하려는 신용을 하니까 14시간 이상 공부를 한 날에다가 곱하기 뭐 해가지고 상품권을 좀 나눠주는데, 뭐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은 합니다. 작년에는 이 기준이 한 10시간 혹은 12시간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14시간. 그러면 아이들이 아마 힘들겠지만 요거를 저와 함께 수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뭘 하든 성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이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시간이 있어야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 시간을 확보해주는 역할, 그리고 플래너 짜는 법들, 뭐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저는 가르치면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뭐 방향성에 대한 얘기겠죠. 아까 이제 조력자의 역할 제가 2가지 들어드렸으니까, 첫 번째 동기부여, 두 번째 방향성인데, 그리고 수학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원 수투 미적 공부합니다. 다 수능 반영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고3까지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고2 내신까지 하고 고3 때 다른 수업을 찾으러 가는 학생들이 사실은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고3까지 계속 수업을 할 거거든요. 고3 1학기 때 미적분 내신 대비. 요때 이제 아이들이 이거 안 하겠다고 주장한 아이들 많을 건데, 저는 무조건 다 시킬 겁니다. 이거 내신 대비 안 한다고 그 시간에 아이들 수능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뭐가 나아지지 않아요. 차라리 그때 내신 대비 확실하게 하면 미적분 수능을 오히려 100점 맞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는 미적분 내신 대비하고, 미적분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부터는 수능 체제로 들어가가지고 수능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그 2년 뒤죠. 우리 아이들 수능 보는 게 2년 뒤인데, 이번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과정이 저는 수능까지 염두해 둔 커리큘럼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줄 수 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향성의 측면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나 수능까지 가르쳐 줄 거니까 지금 내가 배우는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난 수능 100점까지 한번 받아보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부터는 이제 사실 제 일정과 겨울방학 수업에 관한 간략한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토 수업이에요, 저희 반이. 근데 토요일이 고2 가면 일정 잡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월금으로 수업 일정은 변경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실제로 12월 29일에 시작되는 게 수원 겨울방학 수업인데, 그때는 월금 수업입니다. 아까 그 시간표 보여드렸듯이. 다만 확통, 제가 아까 전에 그 테트리스 얘기 드릴 때 겨울방학에 확통 수업이 한 칸이라도 차지하면 사실 아이들이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확통이 그렇게까지 메인 과목도 아닌데 중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기말 끝나고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2주 정도 틈을 내서 그 확통 수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은 요때 수업하고 방학 때는 내내 문제풀이로 돌려주면은 내신 대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토 일정이 유지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월금으로 변경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사실 우리는 겨울방학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 친구들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말고사 우리 반에서, 저희 반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건데,
요거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거 그대로 내년에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년 3, 4월에 수원 내신, 그리고 내년 또 2학기 때 수투 내신, 저희 반에서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또 저희 반에 있지 않은 다른 학생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그거랑 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반의 사실 시그니처 테스트입니다. 이 구구단 테스트인데, 내신이 타임어택이라는 건 이미 아이들이 알았을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수학 시험을 못 보고 집에 와서 하는 말은 하나같이,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뒷문제는 건들지도 못했다. 이게 대다수의 한 3등급 정도 학생들이 하는 발언이에요. 2, 3등급까지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뒤에 걸 못 풀었다.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것에 특화된 훈련법이 사실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 30문제를 30분에 푸는 시험을 매일 보면서 그 점수가 한 1등급을 받는 학생들 기준으로 25개 이상씩은 꾸준히 맞습니다. 근데 반 평균은 15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반에는 1, 2, 3등급이 섞여 있는데 25개가 넘어야 1등급이 받는다는 게 명확한 거예요. 사실 아이들 점수대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훈련들. 다만 이게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쉬운 시험이라고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쉬운 시험에 아이들 다 30문제 맞춰요. 사실 진짜 쉬운 문제는 5초 만에 풀리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제 목표는 항상 만점이 없게 내는 거. 그래서 1등의 점수는 항상 28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걸로 타임어택 훈련을 한 다음에 고난도 문제 풀어야죠. 요 고난도만 따로 뽑아서 또 시험을 보는 게, 결국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50분씩 길게 보는 거는 이 초반부에는 하지는 않습니다. 30분씩 짧게 짧게 해서 짧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 풀어낼 수 있느냐. 지금은 10문제씩 보고 있는데, 요 고난도 선별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휘문 시험지를 열면 그 고난도 시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보입니다. 제 눈에. 그럼 3개 넣고, 또 진선 시험지 열어서 거기서 또 3개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시험지별로 어려운 것만 발췌해서 시험을 보고, 보통 이제 1등급 학생은 25개, 6개 이상 이렇게 받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1등급의 기준이에요. 저걸 10문제를 봐가지고 다 맞으면은 그건 제가 좀 쉽게 낸 겁니다. 사실은 한 보통 한 6, 7개 정도 맞습니다.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올해만 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의 수라는 범위가 너무 특별하고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요것만 그냥 매일 따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요거 그냥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11월 1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 작업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저희 수토 수업이니까 이번 주까지 방금 말씀드린 작업을 하고, 이제 남은 3주간은 파이널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럴 겁니다. 내년에도 그래요. 결국 내신 기간을 한 6주 정도 보면은 앞에 3주는 구구단 테스트 그리고 4% 테스트 훈련하고, 뒤에 3주는 저희 연합반이잖아요. 사실 연합반 강사로서의 숙명입니다. 학교별로 알맞은 시험지를 준비해 주는 거. 근데 제가 과거에는 제가 혼자서 2개씩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 제 색깔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시험을 내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합반이니까 학교별로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한 명씩인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 시험은 어려워요. 근데 저희 반 그 아이가 1등급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조금 낮춰서 내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실력이 그렇게까지 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낸 거는 한 회차는 외주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게 하나고,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출신으로 저희 후배들이랑 계속해서 좀 연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들의 어떤 브레인을 빌리는 건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모의고사를 제작, 이건 고3 모의고사 팀이거든요. 그래서 고3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내신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 때는 제가 아이들 생각하면서 만들지만, 여기서는 그 학교의 색깔만 보면서 만드니까 다양한 훈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이번에 시행하는 거지만 내년에 뭐 수원, 수투, 내신 대비할 때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학기 중에 내신 대비하겠구나라고 살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확통 수업, 요건 이제 전부 다 사실 브로셔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뭐 수업 회차나 수업 일정, 시작하고 요일, 시간 같은 것,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브로셔에 전부 다 기입한 내용이니까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확통 수업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1월에는 수원, 저희 교재 이름이 리메이크입니다. 그래서 리메이크 말 그대로 개념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수원 언제 공부했을까요? 사실 저만 해도 여름방학 때 수투 특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공부한 건 1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수원이 사실은 개념보다는 문풀 위주의 과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개념은 있어야지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개념 다시 한번 살려보자. 심화 개념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업이 이제 1월에 진행되고 순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삼각함수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삼각함수 되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어렵게 배운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삼각함수는 가르치는 사람마다 색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삼각함수 수업에 조금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업하고 수열, 지수로그 이렇게 좀 역순으로 수업한다 봐주시면 되고요. 2월 달에는 루틴이라는 교재는 말 그대로 그냥 문제 푸는 루틴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입니다. 1월 달에 개념을 다졌으니까 2월 달에는 문풀을 한다. 문풀 순서는 역순입니다. 완전히. 왜 그러냐면은 지수로그가 이제 중간고사 범인데 그 2월 초에 하면은 중간고사 할 때쯤에 다 까먹어요 또. 그래서 차라리 역순으로 해서 막바지에 부터가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대비다. 그래서 순서는 제가 이렇게 수업 순서를 잡았습니다. 수2입니다. 수1은 내년 1학기 내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수2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3단 구성입니다. 고1 여름방학 이미 지났죠. 그때 이 리메이크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이 루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더 높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다. 최소 여름에 저랑은 아니더라도 수2 수업을 어딘가에서 했으면 괜찮겠다. 따라올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수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됐으면 조금 어려운 수업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이번 겨울에 수투하고 그리고 고2 여름이 이제 또 내신 직전이죠. 그때 이제 한 달밖에 없어. 그때는 사실 한 달도 아니고 3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야지 수투 내신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수투 1월 달 수업이고요. 이게 이제 요새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들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적분 어떻게 관점 잡고 있냐면 3단 완성입니다. 3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등 때 미적분을 했냐 마냐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절대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원수투 성취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중등 때 미적분을 몇 번 했는지는 저한테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하는 게 첫 수업이라고 저는 보고 시작을 합니다. 이번 겨울에 첫 수업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게 고민인 거죠. 2월 달 수업인데 월수금 주 3회 오전이 들어가니까 2월 달에 사실 과탐이 되게 아이들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미적분을 안 하려는 아이들이 아마 많아질 거라고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예년에도 그랬었고. 그거는 뭐 선택의 문제겠죠. 선택의 문제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3단으로 딱 만드는 게 3학년 1학기 미적분 내신, 특히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내신을 잡아야 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3단이고요. 만약에 그냥 수능만 보겠다 하시면은 사실 이번에 미적분을 선택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내신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주시는 게 좋아요. 미적분 가면 아이들이 등급이 떨어집니다. 수원, 수투가 계속 1등급인 아이들도 미적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만약에 수시를 끝까지 붙잡고 가야겠다. 그러면 이번에 미적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어차피 정시를 돌렸고 차라리 정시를 위해서 과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이 2월 달에 미적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에 제가 그냥 물음표 해놨습니다. 수능의 내신화라고 써놨지만 요건 아직 수능이 이제 곧 있죠. 예,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이 정리되겠지만 이번 6월, 9월 모의고사 미적분이 출제된 걸 보면 분명히 결은 달라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미적분 내신 대비 안 해요.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근데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 계속해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낮췄지만 레인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부분들을 건드린다는 건 내신 대비를 한 아이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반 끌고 가면서 저는 미적분 내신 대비까지는 전원 다 시킬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저희 반의 캐치프레이즈 문구예요. 저희 반이 기준이 어쨌든 이렇게 돼서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정말 잘하는 아이들 기준에서 봤을 땐 아직 부족합니다. 제 눈에는.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사실은 계속 가르치는 편이에요. 정말 최상위권들만 있어서 너네 이건 다 알지 하는 수업이 아니란 뜻이죠.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시키는 수업이며 요 부분은 제가 사실 설명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반의 오답, 예, 오답 방식인데 저는 이제 맞은 문제도 다시 푸는 게 오답이라고 계속 주장해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은 맞았지만 풀이가 바로 떠올리지 않거나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르게 풀었다. 그럼 그거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 반의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푼 해설지를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 해설지 참고해서 이거 다시 풀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은 저렇게 체크를 해서 제출해요. 이 문제는 지금 아이들이 맞았지만 체크돼 있잖아요. 그래서 체크돼 있기 때문에 저건 저는 오답 노트에 넣어주는 거죠.
맞았지만 오답 노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체크를 해서 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해설을 써서 주면 아이들이 이런 해설을 보고 문제에 체크를 해서 제출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원래는 50문제 중에 7개를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10개를 더 체크한 거예요, 사실. 맞았지만 체크한 게 10개가 되니까 이 누적해서 복습하는 오답 문제가 계속 많아지니까 최소한 내가 풀었던 문제엔 대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시스템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1월 달의 시간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4개의 블럭이 차 있고요. 주중에는 주중 오후 시간 전부 클리닉이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클린 시간에 아이들 불러서 공부시킬 시스템은 만들어 놨고요. 이게 이제 2월 가면 수요일이 추가된다는 거. 1월 달에는 주 4회 수업이지만 2월 달에는 주 5회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